우리나라는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생존해야 됩니다. 생존만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세계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선도국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참고로 살펴볼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은 분단된 지 45년 만에 독일은 자유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현재 분단된 지 80년 차예요. 그런데도 아직 북한을 자유통일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2600만이 거의 노예 상태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은 그것을 구출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은 간절함이 부족한 것이고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22,000평만 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이 남한이 10만 평만 킬로미터거든요.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인구도 우리나라의 5분의 1이 채 안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1000만 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세계 3대 핵 보유국입니다. 세계 3대 핵 보유국이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러시아도 만만하게 못 봐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엉뚱한 소리 했다가 푸틴이요 이스라엘에 사과했습니다. 핵을 가지면은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핵 보유국이 돼야죠. 왜 북한만 핵 보유해야 됩니까? 북한의 공공연하게 김정은이가 뭐라고 합니까? 남한이 최대의 적대국이다. 남한을 갖다가 적화하겠다.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근데 왜 핵을 안 가집니까? 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미국으로부터 받든지 미국이 안 주면은 비상시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돼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1.6배 더 잘 삽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35,000불 정도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55,000달러예요. 1.6배 더 잘 살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노벨상 한 30%가 그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못해가지고 출산율이 지금 2.9명입니까? 출산율이 이스라엘이 2.9명이에요.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사람들 출산율 2.9명입니까? 우리보다 못 살아가지고 출산율 2.9명입니까? 그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1.6배 더 잘 살아요. 세계 3대 보유국입니다. 노벨상 약 30%를 그 민족이 석권해요.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서 출산율 2.9명 아닙니다. 그들이 왜 출산율 2.9명을 하는지 압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이 출산율 2.9명 이렇게 기록하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받아야죠. 출산율 2.9명을 기록해야죠. 그렇게 기록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라도 살고 기업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살고 학교도 폐교 안 해도 되고 학교도 살고 그 다음에 군대도 330만 명 대부분 노인 같으면은 이거 소멸 직전입니다. 불과 3세대 후에요. 군대도 살아요. 그래서 출산율 2.9명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출산율 2.9명을 기록하는데 근데 출산율 2.9명을 기록하니까 보니까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복이에요. 나라는 생존하고 경제는 번영하고 그 다음에 또 전략이 있기 때문에 세계 3대 보유국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지만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까지도 이스라엘에 사과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만만하게 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혼밥을 한두 끼 했습니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방어용 무기 사드도 한 5년간 배치도 못하고 갖다 놓기는 하고 옆에 나라 핵보유국 눈치 보느라고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북한은 핵을 쏴서 흡수시켜버리겠다 적화해버리겠다고 호언하는데 미국의 핵을 갖다 놔야죠. 미국의 핵을 안 주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스라엘처럼 핵을 준비해야죠. 출산율 2.9명은 그래서 이것이 복인 겁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죠. 그래서 출산율 2.9명을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떨어진 게 언제냐면은 1983년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지금 몇 년 차예요? 41년째. 출산율 2.9를 이걸 만회하려면 이 저출산을 만회하려면 우리나라가 출산율 2.9명을 약 40년간 출산율 2.9를 40년간 우리나라가 기록을 해야죠. 현재 인구 통계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우리나라가 골든타임을 이제 몇 년밖에 안 남았다. 골든타임 다 날려버리고 이제 불과 한 3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 안에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회복해서 한 40년 기록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인구 증가가 돼야죠. 그래서 한국은 인구가 출산율 2.9를 40년 하면 한국은 인구가 한 7천만 정도 됩니다. 7천만.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죠. 북한 인구를 우리가 얼마로 북한이 여기 2,600만인데 출산율 저 정도로 해서 하면은 북한이 인구가 4천만 1억 1천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는 북한도 우리가 인구 이렇게 증가하면서 전략을 구사해서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해야죠. 자유 통일을 해야죠. 그 다음에 1억 1천만 우리 이제 통일된 자유한국이
만주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족들, 고구려 발레 후손들 말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없다는 그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영혼마저도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저들을 구출해야죠. 고구려 후손들 말입니다. 발레, 만주 지역에. 아멘. 그 인구가 1억.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인구를 다 합하면 얼마 돼요? 2억 1천만. 2억 1천만이 되면은 거기에다가 제가 핵 보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핵 보유해서 2억 1천만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강국이 돼요. G2가 됩니다. G2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죠. 자, 그러면 출산율 2.9를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출산율 2.9를 기록할 수 있습니까? 젊은이들. 저출산 원인.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저출산 원인,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최대의 원인이 뭡니까? 왜 아이를 안 낳아요? 그 조사해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의 저출산 원인은 경제 불안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돼요?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보장해 줘야죠. 청년들에게 취업을 보장해 줘야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경제 불안정 요인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니던 직장이 없어지면은 정부에서 그 청년은 또 다른 직장을 이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 AS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이제 페널티는 약간은 부과해야 되겠죠. 왜? 의도적으로 계속 그냥 다니던 직장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가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직장이 상실된 경우에는 물론 이제 봐줘야 되겠지만 이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 낳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조사되었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사교육비입니다. 사교육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교육비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교육을 나라에서 다 담당을 해야죠. 과외를 금지하고 말입니다. 과외를 금지해야 이 사교육비 문제가 잡히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조기 영어 교육을 나라에서 이제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아주 수준 높게 해가지고 시설 아주 프로그램도 잘 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해야 돼요? 어린이 조기 영어 교육 해야 되고, 어린이 조기 수학 교육 해야 되고, 미술 교육도 거기서 해요. 어린이 미술 교육 거기서 해야 돼요. 태권도 교육도 거기서 하고, 그 이외에 뭐 한자 교육 시켜야죠. 북한은 3천자를 교육시켰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합니까? 해야죠. 국민을 한자 무슨 내민 만들 일이 있습니까? 일본은 4천자를 국민적으로 교육시켜요.
그래서 문해력 1등이 일본이에요. 적어도 우리나라가 일본은 능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북한보다 더 부지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게으르고서 어떻게 북한 주민들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한자교육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 걸 어디서? 공교육에서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은 활성화시키고 젊은이들은 이 사교육비, 이 중압감,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부가 해야 돼요. 과외금지 시키고. 과외금지를 못 시켜요? 우리나라에 똑똑한 전임 대통령, 이완 전임 대통령이 있습니다. 나라가 소멸하고 인구가 소멸로 민족이 망할 판인데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해야죠. 세 번째, 젊은이들이 아예 안 낳는 이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젊은이들 얘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집이 없어서 애 못 낳겠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집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것도 깔끔한 현대식 집을 줘야 됩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거예요. 30평. 그런 깔끔한 초현대식 아파트 혹은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는 그냥 단독주택을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뭘 줘야 돼요?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신축 주택을 공부해야 돼요. 이거 신축 중요합니다. 신축 방 몇 개? 3개. 화장실 몇 개? 2개. 이렇게 있는 거 30평 이상짜리요. 30평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걸 전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집이 없어서 애 못 낳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인데 왜 안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해야죠. 그 다음 또 뭘 해야 돼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외에도 네 번째, 젊은이들이 원하는 거 나머지 다 해줘야 돼요. 원하는 거, 기타 이거 다 해줘야 돼요. 젊은이들 입을 틀어막아야지. 옛날에는요, 집 없어도 월세방 있어도 애 낳았어요. 옛날에 과외 시키면서도 애 낳았어요. 그렇지만은 현재 젊은이들이 이런 이유를 대기 때문에 이유를 다 해소해 준다는 겁니다. 나라가 이거 해야 돼. 그러면은 재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재원은 뭐냐? 만국방지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만국방지세. 이것을 부과해야 돼요. 누구에게 부과합니까? 애는 안 낳고 부부가 돈을 엄청 버는데 애는 안 낳고 이제 돈 모아가지고 어디로 놀러 다녀요? 해외로 놀러 다니기만 하고 애는 안 낳고 저들이 우리나라 국방, 우리나라 치안이 굉장히 이게 잘 하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치안, 그 다음에 각종 사회 인프라, 또 각종 의료 시설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국가 존속의 의무는 유기하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애는 안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 후손을 낳아야 나라가 존속되는데 나라가 지금 없어질 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부부들이요.
결혼은 하지만은 아기는 낳지 이 부부들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그런 부부들을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딩크족. 그런 부부들에게는 만국방지세를 부과해야죠. 두 부부가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돈 버는데 애는 안 낳는다. 예를 들면 왜 해외를 놀러 다니고 뭐 전부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국가가 존속됩니까? 그들이 국민의 도리를 다합니까? 국가 존속의 의무를 다하느냐고요. 그들이 여러 가지 권리만 누리면서 의무는 안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당분과 채찍 정책을 병행해야죠. 만국방지세를 부과해야죠. 그다음 그런 경우에는 한 30%, 두 부부가 한 30%만 자기들이 그 소득 가지고 해외 놀러 가는 게 그렇게 원이면 놀러 가고 애는 안 낳고 해외 놀러 다니는 게 그렇게 원이면 그렇게 다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애기 3명 낳는 그 부부의 주택, 아파트, 교육, 그 세 자녀들에게 교육을 엄청 잘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세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세계 최고의 교육, 조기 영어 교육, 조기 수학 교육, 조기 한자 교육, 태권도 교육, 미술, 음악 이런 교육 시킬 그 비용으로 그쪽으로 돌려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생토록 자녀를 한 명밖에 낳지 않는 그런 부분들. 한 명밖에 낳지 않으면 이와 비슷하게 되버려요. 이게 0.8 기준이거든요. 한 3, 4대 오면 나라가 어절나버려요. 없어져. A를 한 명만 낳아. 두 부부가 자녀를 한 명만 낳아.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만국방지세 40%를 부과하는 거예요. 왜? 국가 존속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를 해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기를 2명 낳는 경우에는 이 만국방지세를 한 20%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다 쓴다고 그랬습니까? 신혼부부 신축 이 아파트나 주택에 이쪽으로 이제 재원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명 낳은 그 자녀들, 그 부모들, 그 자녀들의 이 교육, 이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여서 문해력 1등, 그리고 우리 민족도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 만큼 과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조기 영어 교육, 조기 과학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조기 한자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교육비로 그 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우리가 노벨상도 노벨상 지금 평화상 그 뭐 노벨상 갖자는 거 그건 빼버리면 우리나라가 아직 노벨상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교육을 그래 시키면 노벨상 우리가 못 받을 게 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30%를 석권했는가?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거기서 창의력도 생기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 두뇌가 머리가 트이고 그런 건데 우리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면 우리가 뭐 유대인들보다 머리가 선천적으로 열등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닐진데 우리가 왜 노벨상 우리가 못 받겠어요? 받아도 우리도 어느 민족 못지않게 수십 퍼센트 이스라엘 유대인들 30% 하면 우리도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을 그 방향으로 이 물꼬를 틀어줘야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음행을 끊고 우상숭배 가는 탐색, 남색, 나약 이런 거 전부 다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민족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우리 민족이 그런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을 자유통일해야죠. 저들을 언제까지 노예 상태로 신음하게 할 겁니까? 독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45년 만에 자유통일을 시켰다. 우리도 자유통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언제까지 노예 상태로 저들 딴 나라 유랑하게, 그 유랑도 거의 노예 상태로 유랑하게 저렇게 방치할 거냐고요. 이것이 게으름 때문 아닙니까? 이것이 간절한 부족 때문 아닙니까? 이것이 전략 부족 때문 아닙니까? 민족적으로 회개할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한 민족을 그렇게 버려둘 수 있습니까? 북한을 저 노예 상태에서 자유통일을 시켜서 구출하는 것이 민족사랑 아닙니까? 그 민족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죠. 그 다음 만주. 자유통일해야죠. 고구려와 발레 지역입니다.